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득점왕을 수상한 손흥민 선수의 축하를 보냅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도 전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 2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평택 공장 방문부터 여러 회담 모두가 화제였지만 그중 가장 화제됐던 것은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공식 확인 및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도하에 시작된 한국의 IPEF 참여에 중국이 이상하리만큼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IPEF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반중 경제 연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가 정식 출범을 맞자 중국이 즉각 반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적극적인 반발은 마치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IPEF에 8개국이 넘게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중국이 우리나라만 콕 찍어서 그러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 존중과 당당한 외교인데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만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공장인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이 지난 3월 이 공장 증설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안의 삼성 이 공장이 본격화되며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만드는 낸드플래시 생산량은 월 25만 창이 됩니다. 이 규모는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가 넘는 규모입니다. 단일 낸드플래시 공장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현지 매체는 산시성 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시안 2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시안 공장 전체 생산량은 전 세계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10%를 넘어서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시안 공장의 생산을 시작한 이유는 중국이 제공한 엄청난 세금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당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삼성 공장을 찾아 중국 시장은 매우 넓으며 산업이 현재 중저 수준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 나아가고 있어 거대한 사업 기회가 펼쳐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삼성을 포함한 각국 첨단 기업의 지속적인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관계자들은 삼성이 하루빨리 탈중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할수록 기술 문제부터 안보 문제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삼성은 이에 탈중국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 분위기와 시기를 조율해 조심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삼성은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인 후이저우 공장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현지 언론들은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유령도시가 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친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HCMP에 따르면 공장 인근 업체의 최소 60%가 잇따라 문을 닫았고 후이저우 공장과 연계된 광동성 내 공장 100곳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HCMP는 후이저우 지역 소비가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고 후이저우의 한 편의점 주인인 리와 씨는 8월에 비해 매출이 80% 줄었다며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임대주택, 호텔까지 삼성 공장 직원의 소비에 기대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고 호소했습니다. 중국인 삼성 근로자들이 살던 공장 인근 아파트 임대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공장 인근 식당 주인 리빙 씨는 지금은 텅 빈 테이블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당시 중국은 삼성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상황을 되돌릴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입니다.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도 헬기에서 평택 삼성 공장의 부지를 보고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첫 일정도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한미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평택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설비로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공장을 방문하며 어마어마한 시설 규모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평택 캠퍼스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지입니다. 부지 면적만 국제규격 축구장 400개를 합친 규모인 약 87만 평에 달하며 평택 라인은 차세대 메모리뿐 아니라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 1라인과 2라인은 완공 당시 단일 기준으로 각각 세계 최대 규모이며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3라인은 P1, P2보다 더 커서 세계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 정부에 개별적으로 반도체 칩포 동맹 결성을 제안하는 등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반도체 칩포를 시작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공식화되자 중국이 한국의 IPEF 가입에 더욱 거센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 삼성 공장이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삼성은 완전히 중국에서 발을 뺄까봐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한편 삼성은 이러한 중국의 반응에 보란듯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곧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게이트올어라운드 기반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두 정상은 종이 방명록의 메시지를 남기는 관리를 깨고 3나노미터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을 하는 파격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한 웨이퍼는 전통적 공정이 아닌 GAA 기술로 제작돼 한미 기술 동맹이라는 의미를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GAA는 기존 핀팩 기술보다 측면적과 소비 전력은 줄이면서 성능은 높인 신기술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보다 파운드리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강조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파운드리 업체 중 10나노 미만의 미세공정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뿐인데요. 3나노에선 GAA를 도입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3나노 웨이퍼를 내놓으면서 수율 확보에 있어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GAA 공정이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기술 동맹이 더욱 강화된다면 한국과 삼성의 중국 의존도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실현하려는 것이 중국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줄이고 미국의 삼성 공장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미동맹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중국의 행보가 걱정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 봉쇄를 이유로 삼성의 공장 가동을 자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특성상 공장이 하루라도 가동이 안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핵심 국내 첨단 기술 초임계 세정 장비를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중국 소재 연구소와 접촉해 세메스 측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전자에만 납품해온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생산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18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 즉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8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이 같은 기술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일에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가 빠져나간 것이 드러났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의 기술 유출 방법이 예전과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진 제품 자체의 원천 기술이나 인력을 뺏가는 시기였다면 이젠 그 기술을 생산하는 장비를 가져오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 등 보안이 철저한 대기업보다도 이제 기술을 직접 제조하는 하청기업과 제조업체들을 통한 유출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삼성은 평택 공장을 지었던 순간부터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이 이용되는 반도체는 한국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비교적 보편화되고 난이도가 낮은 반도체만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도 더욱 철저한 기술 유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미 동맹 강화로 아시아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